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팀입니다. 중국 바이드 뉴스는 최근 항저우에서 열린 단체 소개팅에서 일어난 재미있는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단체 소개팅이란 일정 시간 동안 다수의 남녀가 만나서 서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는 방식의 소개팅을 의미합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마지막 선택권을 가지는 성별이 다르지만 자신을 지목한 사람들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번 항저우에서 개최된 단체 소개팅은 뭔가 달랐습니다. 남녀가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해당 행사장에 있던 다수의 남성들이 여성에게 특이한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혼전검진, 진료기록, 객실 예약 기록 등을 요구한 것입니다. 本来以为杭州相亲角男生要求集体婚检是结束，没想到这只是打响了全国关于婚姻平等的第一枪。不但热度未减，不仅要婚检，还要公开开房记录和就医记录。理由是两辈人的血汗钱、婚礼房车都不是问题，但要交到一个清白的姑娘手上。如果彩礼房车换不来尊重，更换不来爱，那什么可以？网络上说80%的婚姻由女人提出，女人的胡搅蛮缠式主义。但是今年的风向变了，毒鸡汤舔狗经济急速萎缩，越来越多的博主为男人发声，被宠坏的仙女和崇洋媚外的女人不断被各种言论压制。也许从今往后，善良的女人们也出头了，她们守着的勤俭持家、温柔体贴，这些自古以来的优良品质将会成为主流。清理整顿规范了社会伦理道德观念，传统的文化婚姻观要重回咱们中国大地。 사실 중국 소개팅장에서 이전부터 혼전검사 결과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료기록과 숙박업소 예약 기록까지 요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년 설을 앞둔 중국 남성들이 강하게 나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중국의 소개팅 업체와 결혼업체는 설날이 다가올수록 대목입니다. 그렇다 보니 날이 추워지는 순간부터 중국 각지에서 다양한 소개팅 관련 행사가 열립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런 심상치 않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중국 남성들도 이러한 요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여성들의 불륜이 급증했고 이로 인해 일명 뻐꾸기 알을 키우게 되는 남성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국 내에서도 여성에 대한 사회적 우대가 커지면서 과거와 다르게 결혼 전에 다양한 연애 경험이 당연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 중국 경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희 속보팀이 이전에 업로드한 자동차와 오토바이에서 생활하는 중국 청년을 다룬 영상을 보시면 단순히 상태가 좋지 않은 집에서 사는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취업 상황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남성들이 결혼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결혼 자체를 포기하니 소개팅장에서 여성들만 넘쳐나는 것입니다. 올해 초 저희 속보팀이 중국 소개팅 시장 성비를 1대9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남성 1명에 여성 9명이 붙다 보니 단체 소개팅에서도 비율이 맞지 않아 아르바이트까지 써야 하는 상황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1대9 비율이 양반인 상황입니다. 영상 가장 앞부분에 설명드렸던 항저우의 경우에는 1대40 비율을 보이고 있고 상하이의 경우에는 1대30, 1인 청두의 경우에는 1대43 비율까지 악화되었습니다. 优质的单身男士都去哪儿了？为什么大城市里边优质的单身男女比例能达到1比50？大部分都回家了。 尤其是江浙一带特别明显，就男生还没有毕业，就家里就已经给安排好工作了。但优秀的女生不一样，她们更多的是一份不甘。凭什么她们能享受大城市优质的教育、医疗资源？所以从进入大学的那一刻起，她们就在心里埋下了留在这个城市里边的。 그나마 시골의 경우에는 도시에서 생활이 쉽지 않아서 고향으로 돌아간 남성들이 증가하면서 젊은 시골 여성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 3학년 때 소개팅을 해서 결혼할 남자를 구해놓고 성인이 되자마자 결혼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의 경우에도 막 20살이 넘은 여성들이 자신보다 20살이 더 많은 남성과 연애하는 것을 하나의 자랑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노처녀, 즉 남은 여자들은 아직도 한상에 빠져 있습니다. 중국 SNS인 더우인에서 유명한 남은 여성이 최근 공원 소개팅을 찾았는데 그녀는 그곳에서 눈물 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我明年就涨价了，我今年要80万，明年要100万，我就是38。再等10年吧，48岁的时候可以要180万，年龄越大越贵。我明年就涨价了。啊，对，所以说年龄越大越贵嘛。对，我今年要80万，明年要100万。到时候挂家里就要辟邪了。对呀，那你就挂家里嘛，最好挂在你墙上入口处。我说实话啊，说实话，我娶你的话，假如说我娶你啊，给彩礼我最多给10块。我11，我只要5块钱，你娶我，要不你娶我娶你，我就花10块钱。 10块钱啊，就10块。你做梦吧，就算水泥封死也不会嫁给你。
你说你的粉丝还需要加吗？都不用加了。没眼光，你没眼光。 그렇다면 매년 급변하는 중국 결혼 시장을 지켜보는 중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을까요? 80만 위안이면 벤츠를 구입하고 나머지는 기름값으로 쓰겠습니다. 운전기사도 고용할까요? 미래의 생식 건강을 위해서는 결혼 전 정상적인 혼장 검진을 받는 것도 일리가 있다.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신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좋다. 여성분들이 모두 백마탄 왕자를 원하는데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자매 여러분, 요구사항을 낮추지 마십시오. 우리 마을의 70세 독신 여성도 28세의 CEO를 만났습니다. 제 딸과 결혼할 사위를 구합니다. 사위비는 10만 위안만 주시면 됩니다. 집이나 자동차는 필요 없습니다. 혼전 검사는 난잡한 여성을 효과적으로 선별하고 향후 DNA 검사의 필요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도 단체 소개팅에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남자는 몇 명밖에 없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확실히 대도시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많고 소도시나 농촌에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습니다. 혼장 검진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양측 모두 혼장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의 책임은 양측 모두에게 있습니다. 차일이로 80만 위안을 요구하는 사람은 그 돈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 부모님도 불면증에 걸리고 우리 가족도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대도시에는 누군가를 찾는 여성이 수십 명 있지만 정작 이 도시에는 미혼 남성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취업을 위해서는 신체 검사가 필요하고 결혼을 위해서는 혼전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현재 중국은 나이가 많음에도 결혼하지 않는 남성들에게 공무원을 보내 결혼을 하라고 다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국 남성들 입장에서는 여성들 조건을 맞추기 어려우니 결혼을 포기해 버리는 것이 편한 것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결혼 시장을 두고 관련 전문가들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여성들에게 돈을 벌기 위해 너무 부추긴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말합니다. 有价无市说的正是大龄剩女，可不是我瞎说啊，这就是如今相亲市场上血淋淋的真相。前段时候，杭州举办了千人相亲大会，吸引了很多单身女性前往，她们精心打扮，满怀期待，希望在这场盛会上找到自己的另一半。但是到现场却惊讶地发现，来相亲的竟然全是女性，男性寥寥无几。很多人觉得，在男性比女性总量多了3000万，所以女性可能更稀缺。但现实是在相亲市场，男性可能更吃香。平台数据显示，部分城市相亲市场男女比例已经高达1比40，几乎和考公考编的录取比例接近。上嫁下娶的观念，很多女性在择偶的时候都偏向条件比自己强一点的男性，60分的女性会选择70分的男性，70分的女生会选择80分的男性，这本身没有什么问题啊。但问题是这2年资本对于女性的吹捧太厉害了，在这种语境下，原本60分的女性就被包装成了70分的女性，原本70分就会变成80分。而在婚恋市场上，女性的竞争力是会随着年龄的增长而降低的。那些所谓的会插花、热爱瑜伽、独立自主等等品质，可能都不如年轻漂亮管用。当他们意识到这个问题的时候，转而再去和80分、90分的男性匹配，却发现人家压根就看不上自己了。而那些大龄剩女可能要到35岁以上被红娘拒收资料的时候。 속고 있는 이야기 시청자분들은 결혼 전 혼전 검사나 출산 후 유전자 검사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팀입니다. 중국 정부는 2024년 자국 청년 실업률이 16.1%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평소 중국 정부의 통계 발표 패턴을 생각한다면 실제 실업률은 20%를 아득히 뛰어넘을 거라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해당 수치가 대폭 하락한 거라며 자화자찬했지만 통계 기준까지 바꿨던 전적이 있었으니 신뢰도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년 대학 졸업자는 1000만 명 이상이 배출되고 이들은 시간당 7위안, 한화로 약 1,400원을 받는 직업까지도 감지덕지해야 하는 상황이니 중국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가능합니다. 이러니 남녀 가릴 것 없이 그나마 돈이 되는 음식 배달업에 뛰어드는 것이죠. 今天是第一次来跑外卖是吧？第一天是吧？有没有信心？有吧？有。那在你心目中的工资一个月是多少？3000是吧？3000。你也多大了？25。哇，25岁啊！哇塞，加油，看好你小伙子啊，能吃苦就行啊。但是我们在送外卖的路上啊，一定要注意安全，戴好头盔。对，是的。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 언론들은 중국 청년들이 취업을 하면 월 만위안, 한화 약 200만 원 이상을 번다며 중국 경제가 활성화되었다는 기사들만 내놓고 있습니다. 14억 중국 인구에서 13억 명이 한화 1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것이 중국 소득 현실인데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중국 정부가 청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는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산후보모입니다. 한국에서는 육아도우미라 부르는 이 직종을 중국에서는 산후보모, 감금보모라고 부릅니다. 이 중 감금보모라는 단어가 더 일반적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만 일하고 퇴근하는 한국과는 다르게 중국에서는 보모가 사실상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집안에서 거주하고 근무까지 하니 이러한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중국에서 보모는 소득 상위권 중국인만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러한 감금 보모는 이용자와 함께 같은 집에서 생활하게 되고 보모가 거주하는 방이 고시원 수준으로 작게 딸려 있습니다. 감금 보모의 근무 시간은 자는 시간을 제외한 시간이며 한 달에 2번에서 4번 휴일을 가집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직업임에도 중국 청년들이 몰리는 이유는 바로 높은 임금 때문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 광명닷컴은 많은 청년들이 월급 만위안을 벌기 위해 보모에 도전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사에는 감금 보모로 근무하는 중국 청년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샤오장이라는 22살 청년은 대학 졸업 후 어머니의 추천으로 모자보건 훈련을 마치고 감금 보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현재 8,000위안을 받고 있으며 몇 주 뒤에는 더 큰 도시로 옮겨서 만위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샤오장은 자신의 하루 일과를 공개했는데요. 샤오장은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나 일을 시작합니다. 그녀는 아이를 씻기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영양제를 먹입니다. 낮에는 아이를 야외 활동에 데려가고 그림책을 읽고 조기 교육 게임을 하고 밤에 아이가 자는 것까지 책임집니다. 샤오장은 아이가 잠들고 나서야 퇴근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한 달에 4일 쉬는데 이 직업에서 가장 힘든 점은 항상 대기해야 하고 정신적으로 긴장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하루 근무 시간이 최소 14시간, 한 달에 4일만 쉬는데 하나로 계산하면 시급이 약 5,500원 정도 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현재 중국 MZ세대의 시급이 1,400원 정도라는 점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금액이죠. 거기에 경력이 높은 감금 보모의 경우에는 2만 위안, 한화 약 400만 원까지 벌 수 있습니다. 이러니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사들까지도 그만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 정부는 이들의 임금에 대해서도 몇 달씩 체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더 그러하겠죠. 그러나 현실은 중국 정부가 극찬하는 것과는 반대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听我的，真的不要去做月嫂语音师。月嫂语音师的工资到底高不高？我可以肯定的说高，但是从现在来看是一种病态的高，虚假的高。为什么这么说啊？1000个学了这个技能的阿姨，正儿八经能上单的不会超过50。你没听错啊，住家在客户家里能不受委屈吗？你觉得呢？你在客户家里面能不受气？甚至你干个10年、20年都有可能得抑郁症，就能拿到过万的薪资。 太天真了，能挣那么多钱，凡是高薪诱惑你的，我可以肯定的告诉你，都是骗子。未来几年大家都会很难。 사실상 24시간 동안 근무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 거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국인의 대부분이 부유하다 보니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순식간에 잘리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점은 집안 전체를 CCTV가 가득 메웠다는 것입니다. 账户的阿姨，10个阿姨啊，9个命苦，都不可能寄人篱下服务别人，在别人24小时的监控下工作。过去还没有这么多的摄像头，现在啊，真的哪个家庭都会装一个摄像头。我说上户的阿姨哪里有隐私？有的客户连洗手间都要安装摄像头，到底是这个雇主没有素质？好姨妈妈，他们已经人去楼空了，现在我们的工资没地方要。我们月嫂干的是熬夜的，你看我们一天晚上有可能就只睡3、4个小时，我们真的是用我们的身体、用我们的透支去赚的这个钱。 이렇듯 최악의 근무 조건임에도 중국 중위소득 4~5배를 벌 수 있다는 말에 대학 졸업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현재 중국 일선 도시에서는 감금 보고 구인 조건에 단순히 대학 졸업뿐만 아니라 외국어의 각종 자격증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파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다양한 외국어가 가능하며 각종 자격증이 있는 인재들이 보모를 하기 위해 몰리는 현실이 뭔가 아이러니합니다. 최근에는 중국 남성들도 보모에 지원하면서 지원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국 기준에서 고급 인재들이 감금 보모에 몰리는 현실에 중국인들은 어떤 중국 반응을 보일까요? 저는 많은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만위안 이상을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집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나와 함께 훈련기관에 다니던 10명 중 지금까지 버틴 사람은 나 혼자뿐이다. 처음에는 너무 피곤해서 말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나도 일해봤었는데 후회하고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깨어있으면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인생을 돈으로 바꾸는 것과 같다. 제가 지금 일하는 집은 120제곱미터인데 CCTV가 4대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확히 한 달 동안 감금 보모로 일했고 내일 떠납니다. 저는 원래 쾌활한 사람이었지만 이 집에 들어온 이후로 조용해졌고 너무 우울합니다. 저도 현재 이 업계에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고용주의 집은 감시 카메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일은 정말 힘들어요. 조금이라도 기술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침실, 거실, 식당에 감시 카메라가 있어요.
있어요. 아기를 데리고 산책을 갈 때도 무선 카메라를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주방에는 감시 카메라가 2대, 거실에 2대, 그리고 젖병 세척기 근처에 카메라가 1대 설치돼 있습니다. 잠잘 공간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부 고객은 부모들을 얕보며 더 열심히 일하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고객들은 대꾸하지 말라며 짜증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들은 욕실을 제외한 장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중국 여성이 동물원 사육장 청소부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이 기사로 알려졌습니다. 대학에서 연간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출했다는 여성이 사육장 청소부로 일하는 것이 현재 중국 취업 시장입니다. 이러니 중국 MZ들이 길을 쓰고 옆 나라인 한국과 일본으로 넘어와서 음식 배달을 하거나 식당에서 일하려고 하는 것이죠. 속보이는 이야기 시청자분들은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 거의 한 달 내내 일해도 한국의 중위소득도 벌지 못하는 중국 청년들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